1-3강 장기 노동 수요 곡선 기출문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시리즈로 하고 있는 강의는요, 사실 언제 이걸 다 종강이란 표현을 써보면 언제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대충 이렇게 셈을 해봤더니 이 지금 126선에 있는 문제가 거의 작은 문제까지 하면 거의 300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개를 올린다고 해도 그 완강하려면 3년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늦게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순차적으로 여기 책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럼 여기는 1-3번 문제는요, 이게 그 이제 수험적인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조우영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요. 이 조우영 교수님 책에 있는 거는 이중구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 보리아스 책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2017년에 이게 떡하니 출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은퇴한 입장에서 그냥 어떠한 욕심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고임금 경제 효과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보리아스 책을 보시던 분들은 되게 많이들 그 충격파를 받으셨어요. 왜냐면 그 부분은 이제 돌아가신 배무기 교수님 책에만 있었거든요. 자, 그 이후에 제가 여기 어떤 평론 영상에 각 그 대학교 교수저별로 어떻게 출제 경향이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시험은 알 수가 없는 게 어쨌든 넓게 보셔야 돼요. 근데 넓게 보라는 게 어떤 내용의 양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같은 이론이더라도 저자별로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지, 한 책만 이렇게 보시는 거는 수험적으로는 좀 위험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약간의 잔소리를 좀 드리고, 자,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보시면 한계 생산성으로 표현하는 이른바 일반화된 장기 노동 수요 곡선, 이게 조후연저 노동 형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쓴 거고요.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하라는 거는 어쨌든 단기보다는 탄력적으로 간다라는 걸 꼭 마무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조보완 요소라고 하는 거는 굳이 가정하지 않아도 따라서 가셔야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쓴 거는요, 일단 교차 탄력성을 A라고 정의하게 되면 임금의 변화에 대해서 K의 상대적 변화가 이 방향이 음수로 갈 때 이때 조보완 요소라고 한다라는 교차 탄력성의 정의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요 일반화된 장기 노동 수요 곡선 있잖아요. 자, 요거는 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기출문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임금이 W0에서 W1으로 하락할 때 이게 어떻게 완성되는지까지도 이 영상을 통해서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조보완 요소이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할 때 K가 K0에서 K2, 왜 K1으로 안 썼는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K2로 증가한다. 그러면 1인당 자본장 비율인 L분의 K의 상승을 통해서 MPL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 로직이에요. 그럼 보시면 이 그림에서 W0에서 W1으로 퉁 떨어졌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MPL이 고정되어 있다면 여기서 따라가서 그대로 L1에서 끝났어야 돼요. 자, 그런데 MPL이 MPL0에서 MPL1으로 움직이면서, 특히 윗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부엉 뜨거나 원점에서 멀어졌어요. 그러면 안착 지점이 이윤극대에 따라서 W는 P 곱하기 MPL인 이쪽에 L2 지점으로 이렇게 낙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K가 올라갈 때 MPL이 올라간다라는 이 핵심 로직은 답안지에 적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LD는 장기인데 요 괄호 열고 탄력적이라는 말을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궤적의 이동에 대한 텍스트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써주시면 되고, 탄력적인 수요 곡선이 도출된다. 요게 이제 핵심 로직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보시게 되면 2017년 1-1문은요,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약한 계산형이었고, 이 연결 문제로서 1-1에서 우리가 쓴 단기 노동 수요 곡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이유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했는데 10점짜리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 하나짜리인 이거 가지고도 충분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L2와 여기 있는 K2를 보시고
그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린 정통 모형 KL 평면에서 도출을 할 때 L0, L1, L2에서 마지막 만착 지점은 L2였고 여기 K를 체크하진 않았지만 여기다 K1을 체크하진 않았지만 최종적인 방향은 K2였어요. 그래서 자본이 증가한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여기서 왜 L0, L1, L2인지 그리고 여기가 왜 K2인지가 이렇게 각이 잡힐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교차 탄력성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요 2005년 1-1번 문제는요. 그 혼자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 자본량의 증가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균형 고용량과 균형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거든요. 자, 이 부분은 WL 평면에서 임금과 고용량의 변화 방향을 이렇게 증가하는 거냐 감소하는 거냐 이걸 체크해 달라는 건데 지금 제가 요 강의에서 설명드린 거와 다르게 임금의 변화가 먼저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기는 임금의 변화가 먼저 주어진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주어지지 않고 모든 건 다 얼려놓은 상태에서 자본량만 오로지 툭 하고 증가할 때 어떻게 됐냐 이거거든요. 그럼 자본량의 증가는 L분의 K 증가, NPL의 증가이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의 상방 이동일 거고 상상해 보시면 LS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임금 상승, 고용량 증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10점짜리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 하나면 충분하고 핵심 로직은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똑같아요. 뭐냐면 L분의 K가 상승하게 되면 NPL이 상승한다. 그래서 LD가 뜨는 건데 이 지금 2017년 1-2문은 임금 하락이 스타트 지점이어서 탄력적인 노동 수요 곡선에 도출이 된 거고 2005년 1-1문은 임금은 오히려 얼려져 있고 오로지 4번량의 증가가 있을 때 추후로 그 연쇄 효과로 임금 상승, 고용량 증가가 나타난다라는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셨을 때 일단 그 배점을 보시고 그래프를 몇 개를 그려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떤 이론으로 갈 것인가인데 대부분은 연결 문제로서 이게 줄줄이로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 1번 126선 1번 문제는 사실 1번에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지만 이게 연쇄적으로 연결 문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들을 많이 품고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